밥상머리 TV입니다.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0세부터 7세 그림책 육아의 모든 것 저자이신 심선민 작가님을 모시고 영유아 자녀를 위한 독서 코칭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선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도 4살, 8살 터울에 2딸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님 책을 보면 네. 한 권의 책을 무려 4,000번 읽어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저처럼 단순 반복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40번만 읽어줘도 막 지겨울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요. 아이가 이제 돌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책이 있었거든요. 그 달리만령이라는 그림책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달리만령.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8페이지밖에 안 되는 네, 그렇죠. 책인데 그 책을 그렇게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처음에 이상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조금 이해력이 좀 떨어지나?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설거지 하다가도 청소하다가도 이제 우선 책을 읽어줬어요. 왜냐면 저는 살림하는 거 굉장히 좀 싫어했던 엄마였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살림보다는 아예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책을 읽어줘야지 하고서는 읽어줬는데 이제 그 누적 횟수를 제가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4,000번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 세다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하고의 있었던 시간을 제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아드님이 굉장히 영특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26개월에 한글을 뗐다고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책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도 네. 글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첫째는 지금은 잘 읽는데 네. 제가 그렇게 읽어주다가 지쳐가지고 야, 너도 제발 좀 빨리 한글을 띄워서 너 혼자서 읽으면 실컷 읽을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조르지 마.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도 네. 왜 우리 아이는 좀 늦을까? 불안해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그럴 수 같거든요.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하지 않다가 결론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제 책에다가 저희 아이 사례를 넣었던 거는 영재성을 보이는 듯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키우는 분명히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저처럼 좀 시행착오를 하실까봐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사실은 책에다 그 내용을 썼던 거거든요. 저희 아이는 지금 30개월이 넘었을 때 기저귀를 뗐는데 기저귀보다 어떻게 보면 한글을 먼저 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랬던 거죠. 그리고 저도 주변에 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가 맞나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한글을 일찍 떼고 늦게 떼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아이들마다 그런 좀 글자라던가 어떤 이미지라던가 이미지화하는 것에 조금 특화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글자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엄마들이 책을 아무래도 많이 읽어주면 좀 빨리 글자를 뗄 확률이 높기는 하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아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는 지금 한글을 못 떼는데 라고 하면서 좀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한 6세, 7세 정도가 한글을 적정하게 뗄 수 있는 시기이고요. 사실은 그 시기가 넘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 국어 교과서를 보니까 개편된 교과 과정이 한글을 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기역, 니은, 디귿부터 처음 시작하더라고요. 한글 빨리 떼는 거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렇게 이제 저희 아이처럼 하나의 분야의 책을 이렇게 오래 읽는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엄마들이 좀 요걸 갖고 뭐 한글 공부를 시켜야겠다. 저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 좀 어떻게 그때를 해석했었냐면 세상에 사실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생겼다?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좋아하는 게 뭐야? 물어보면 언뜻 대답하기 힘든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애가 지금 세상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매일매일 10번, 20번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다?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하고 싶은 책이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측면으로 아이를 바라보시고 좀 아이를 관찰하시는 쪽으로 시선을 바꾸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동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꿈이 있는 애들이 효자 효녀래요. 꿈이 뭐니?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한다는 거는 정말 기뻐할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부모님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가장 좀 잘한 일이 뭘까를 이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아이가 좀 책 읽어달라고 했을 때 좀 거절하지 않고 책을 읽어줬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아이한테 에이, 너 오늘 10번 읽었잖아. 너 이미 100번 읽은 책이잖아. 하고선 그 책을 안 읽어줬으면 아마 그런 스토리와 아이와 함께 했던 추억을 만들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 아이의 영유아기가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엄마 아빠 입장에서 사실은 10번, 20번, 100번, 뭐 1000번, 4000번 읽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좀 관점을 바꾸면 이 시간이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이미지 시대다 보니까 책보다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영상을 틀어줄 때만 유일한 부모님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꼭 이 책을 읽어줘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만해인 좀 교과서라던가 연구 결과를 보면요. 36개월 미만 아이한테 영상을 보여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줄 때 그 뇌를 찍었대요. 그런데 영상을 보여준 경우에는 뇌가 활성화가 전혀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활성화가 된 어떤 그런 사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6개월 미만에는 좀 영상은 절대로 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으나 좀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시간에 좀 부모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은 편리한 낭독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세이펜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음성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좀 부모님들을 대신한 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사실 엄마 아빠 입장에서 굉장히 좀 희소식일 수 있죠. 대표님도 굉장히 좀 좋아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부모님들이 직접 소리내서 아이를 좀 품에 안고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좀 크게 3개를 뽑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경청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할 때 대표님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잘 듣는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도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그 시간이 물론 뭐 길 때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잘 집중하고 습관이 된 아이들은 어떠냐면 정말 그 시간 동안 집중하면서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세요. 두 번째는 끈기입니다. 이게 보통은 엄마 아빠가 정말 뭐 7년 동안 또는 뭐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이한테 책을 읽어줬다 하면 부모님들의 끈기가 대단해 라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아이도 정말 끈기가 대단했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부모니까 좀 부모 입장에서 보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끈기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집중력, 그다음에 경청하는 그 끈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릿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유명한 책이죠. 그릿 보셨죠? 근데 그릿에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재능보다도 끈기로 인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7년 동안 또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이한테 책을 읽어줬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읽어줘서 끈기가 있다기보다도 들어준 아이의 끈기를 좀 칭찬하고 싶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하고 값진 소통의 시간, 행복의 시간, 좀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책에서도 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영유아기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긴 한데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는 저를 찾을까요? 보통은 뭐 얘기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도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저는 그래도 아이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랑 노는 시간이 훨씬 더 재밌고 좋죠. 이 영유아기라는 7년의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이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이의 기억보다는 부모님한테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하고 정말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좀 소통하고 행복한 시간을 좀 즐기자는 그 측면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참 퇴근하고 피곤하지만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두 딸이 4살 터울이라 싸울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되면 서로 자기 거 읽어달라고 막 무릎 사이에 앉겠다고 막 쟁탈전을 벌여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인기 있을 때가 있었나? 네. 근데 언제까지 이러겠어. 그럼요.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금방 갑니다. 네. 작가님 말씀대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또 끈기와 부모 자녀 간의 행복한 관계까지 선물해주는 책 읽기. 네. 힘들지만 저도 열심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